안녕하십니까. 최종명의 차이나 리포트입니다. 지난 시간에 예고해드린 대로 이번 시간엔 중국 산둥 지역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산둥성 수도인 진안은 몇 년 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온 도시가 공사 중이었습니다. 그곳은 지금도 도시개발로 꽤 복잡합니다. 진안은 샘이 많아 샘의 도시라는 뜻으로 취엔청이라고도 합니다. 특히 진안의 바오투취엔은 꼭 들러봐야 합니다. 바오투취엔은 시내 중심에 있는 공원의 이름이면서 그 공원 안에 있는 샘들 중 가장 아름다운 샘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뛰어올라 솟아나는 샘이라는 뜻이니 다른 그 어떤 샘물보다도 역동적이면서도 기품이 있는 샘임을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습니다. 바오투취엔 공원 안에 들어서면 먼저 이청조 기념당과 만나게 됩니다. 이청조는 남송시대 유명한 여류 시인이며 문학가로서 사대부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안빈낙도와 비슷한 느낌의 이안거사라 불리며 여몽령과 같은 소설을 통해서 규방생활의 절제된 모습과 마음속 그리움의 정서를 잘 드러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바오투취엔 공원 안에는 역시 샘이 많습니다. 단청 색감이 도는 둥근 문이나 바위, 나무들이 샘들과 서로 어우러져 매우 아름답고 아기자기한 형상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한 샘들은 서로 이어져 있는데 그 샘들 중 최고로 아름다운 샘이 바로 공원 자체의 이름이기도 한 바오투취엔 샘입니다. 바오투취엔 샘은 기록에 따르면 이미 2700년 전부터 사람들과 친근한 샘입니다. 바오투취엔 샘은 1년 내내 평균 온도 18도를 유지합니다. 부글부글 솟아나는 물결을 따라 떠오르기도 하고 가라앉기도 하는 물고기들의 모습은 아주 평화로워 보입니다. 무성하게 자란 나무와 정자, 사당이 거울처럼 투명하게 비치는 샘을 보고 있자면 그 어떤 시름도 사라질 듯 합니다. 바오투취엔 샘에는 문구가 적힌 두 개의 비석이 박혀 있습니다. 첫 손에 꼽는 샘이라는 뜻의 띠이취엔이라는 문구는 청나라 한풍제 시대 서예가인 왕종님이 썼으며 이 샘의 이름인 바오투취엔이라는 문구는 명나라 시대 이지방 고급 관원인 후찬종의 글씨라고 합니다. 회색빛 바위에 하늘색 글자를 새긴 느낌의 이 비석들은 투명한 샘들과 참 잘 어울립니다. 공원을 나오면 광장에서 뛰어노는 티 없는 아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시 중심을 따라 가다 보면 황청루라는 골동품 거리가 나오는데 그 거리를 지나면 따밍후라는 호수가 나옵니다. 따밍후는 호수 면적만 거의 100만 평에 이른다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호수입니다. 놀이시설도 있긴 하지만 호반 주위에 자리 잡고 있는 사당이나 정원이 참 멋집니다. 산들바람 불어오고 어둠 짙어가는 호반길을 그윽하게 따라가면 티에꽁스라는 곳에 다다릅니다. 티에꽁스는 병부상서 철현을 기리기 위한 사당입니다. 병부상서 철현은 명나라 초기에 베이징에 거주하던 연왕 주체가 황제의 지위를 찬탈하려는 정난지변을 일으키자 그 전투에서 고군분투하며 싸우다가 전사한 사람입니다. 왠지 태장의 모습이 호반 위에 쓸쓸하게 남아있을 것 같아서 잠시 숙연해집니다. 따밍후는 빨리 걸어도 2시간은 걸려야 제대로 볼 수 있는 호수공원인데 어둠 때문에 서두르게 되면 무척 지치기 마련입니다. 호수 안에 섬이 하나 있습니다. 그 섬에는 고풍스러워 보이는 식당이 하나 있는데 불빛이 아른거리며 사람들 자취가 오락가락합니다.
타이안역에서 버스를 타고 20분이면 타이산 입구의 산아랫 마을 티엔와이춘에 도착합니다. 타이산은 보통 텐와이춘에서 쭝텐먼 사이 그리고 쭝텐먼에서 난텐먼 사이로 나누는데 두 구간은 각각 오르는 시간이 2시간에서 3시간으로 비슷합니다. 타이산의 이티엔먼은 타이산 등정의 출발 지점입니다. 타이산의 여러 개의 문들 중 띠이산 문을 지나고 티엔제 문도 지나면 작은 태산이라 이름 붙은 샤오타이산 사원이 나옵니다. 그곳은 잠시 쉬어가기에도 매우 좋은 장소입니다. 완셴로우 누각 앞에서는 타이산의 입장권을 사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오르다 보면 서서히 타이산의 악명 높은 계단들과 만나게 됩니다. 고생해서 계단을 쌓은 사람들에게는 미안한 이야기지만 6,000개가 넘는 계단을 오르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더 이상 계단을 못 오르겠다는 느낌이 들 즈음이면 쭝텐먼에 도달하게 됩니다. 쭝텐먼 근방에는 재물신을 모시는 사당이 있습니다. 그 앞에는 소원을 비는 열쇠가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정상으로 가는 케이블카를 타면 10분도 안 걸려 난텐먼에 도착합니다. 암석벽이 온통 서해 전시장인 따간펑을 지나는 계단을 따라 조금 더 가면 최정상이 나옵니다. 최정상의 표지판은 위항띵이라는 사원의 마당에 있습니다. 사원의 마당이다 보니 보통의 산 정상과는 달리 많은 사람들이 향을 피우고 열쇠를 달고 예를 갖춥니다. 산 정상을 마당으로 해서 사원을 세우다니 이런 정상이 또 어디에 있을까 싶습니다. 일단 정상의 한 부분에 있는 사원의 마당뜰을 밟고서 다시 난텐먼까지 내려와 숙박을 정합니다. 숙박업소에서는 다음날 새벽 4시쯤부터 기상하라고 방문을 두드립니다. 모두들 일출을 보기 위해 부지런을 떠는 겁니다. 재빨리 세수를 하고 짐을 챙겨 나오는데 다른 사람들은 중국 군용 윗도리 잠바를 입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정상의 날씨가 아침에는 매우 춥기 때문이라 합니다. 6.25 전쟁 당시의 중공군 같은 느낌이지만 춥다고 하니 하나 빌려 입고 행렬을 따라갑니다. 해가 잘 보일 만한 곳에 자리를 잡고 좀 기다리니 해가 서서히 솟아오르기 시작합니다. 떠오르는 붉은 해는 장엄하고도 신선합니다. 중국 타이산 정상에 뜨는 해는 늘 보던 태양과는 다른 태양인 것만 같습니다. 감회가 참으로 새롭습니다. 일출을 보러 온 사람들이 줄잡아 10,000명은 넘어 보입니다. 서로가 말을 나누지도 않고 일출을 향한 각자의 기원 역시 모두 다르겠지만 무언가 같은 대상 앞에 나란히 향해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통하는 듯 여겨집니다. 일출을 본 기분이 컨디션을 끌어올렸는지 난텐먼에서 쭝텐먼까지 계단을 내려가는 발걸음은 유난히 가볍습니다. 타이산의 계단은 정말 많아 그 정확한 개수도 파악되지 않고 있는 듯 합니다. 한 여행 책자에서는 6,660개라 하고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더욱 제각각입니다. 여러 개의 설 중에서도 6,290개라는 이야기가 신빙성이 다소 있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계단 숫자야 숫자일 뿐이고 오히려 고행의 계단이라는 의미를 지닌 18반이란 말이 재미있습니다. 18반은 6,000개가 넘는 계단 중에서도 가장 가파른 부분의 계단들을 일컫습니다. 18반이라 부르는 약 1,600개의 가파른 계단이야말로 등산로 중에서도 가장 숨찬 곳이니 숨가쁜 인생에 비유할 만합니다. 다시 타이안역으로 돌아와 버스를 타고 공자의 숨결을 느끼러 출발합니다. 치프의 쿵мя오, 쿵푸, 그리고 쿵린을 합쳐 싼쿵이라 합니다. 이 셋은
세계문화유산이기도 합니다. 위대한 사상가이며 교육자, 정치가인 공자가 그 중심인 것은 두말할 나위 없습니다. 취엘이라 쓰여있는 폐방을 지나니 공예품 가게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분위기가 꽤나 예사롭지 않은데 취엘하는 말은 곧 대궐문이란 뜻이니 공자를 황제의 반열로 대우한 역사가 느껴집니다. 북방민족이거나 중원의 한족 정권이거나 황제가 통치의 안정화를 위해 공자를 성현으로 끌어올린 역사가 바로 중국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쿵미아오는 중국의 3대 궁전 건축물 중 하나로 평가되는데 남북으로 1km가 넘고 행랑채가 400칸이 넘는 엄청난 규모를 자랑합니다. 쿵미아오의 본 건물인 따청디에는 폭이 45.78m, 깊이가 24.89m, 높이가 24.8m에 이르는 거대한 건축물입니다. 따청디엔 앞에 있는 10개의 돌기둥에는 2마리의 용이 구슬을 머금고 구름 속을 날아오르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2마리 용이 구슬을 가지고 논다는 얼룽시주입니다. 하늘을 찌를 듯한 기세는 황제를 상징하며 지금은 중국을 상징하는 이미지로 자주 부각되고 있습니다. 쿵미아오 따청디엔 안에는 높이가 3.3m에 이르는 공자 조각상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공자의 얼굴을 자세히 보면 브라질 축구 선수인 호나우딩뇨처럼 앞 이빨 2개가 돌출되어 있습니다. 호나우딩뇨와 닮은 공자, 뭔가 적절하면서도 웃긴다는 생각이 듭니다. 양옆으로는 안회, 증참, 공급, 맹가의 동상이 보좌하고 있습니다. 공자의 제자 안자, 또 제자 정자, 공자의 선자 자자. 이에 비해 쿵푸는 쿵미아오의 서쪽에 있으며 공자의 후손들이 살던 터전으로 행정기관과 주거공간이 복합된 곳입니다. 공자의 후대 사람들을 옌션궁이라 부른다고 하는데 공자의 사상을 널리 퍼뜨리는 사람인 옌션궁의 생활과 가족 문화가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쿵푸는 다양한 기능과 위상을 가진 건축물들이 463칸이나 되는 거대한 집입니다. 가운데 본체를 중심으로 동쪽으로는 가묘가 있고 서쪽에는 공부방인 학원이 있습니다. 본체는 앞쪽으로 업무를 보던 관아가 있고 뒤쪽에는 주택이자 정원이 있습니다. 쿵리는 공자의 무덤이 있는 곳입니다. 안으로 들어서니 양쪽으로 공예품 거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공자의 얼굴을 상품화한 것도 흥미롭고 친구가 멀리서 오면 그 안이 기쁘지 아니한가 하는 노노의 명대사가 가방에 적혀있는 것이 신기하기만 합니다. 쿵리는 중국에서도 가장 규모가 크고 잘 정비된 묘원이라 할 만합니다. 공자 묘뿐 아니라 공씨 집안의 가족묘도 있으며 유명 서예가들의 비석들도 곳곳에 많이 놓여 있습니다. 공자보다 먼저 죽은 아들인 백위, 공리와 공리의 아들 자사, 공급의 묘가 있고 그 뒤에 바로 공자묘가 있습니다. 진시황의 분서갱유, 현대의 문화혁명에도 아랑곳 없이 굳건하게 오늘에 이른 것은 당시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진리와 진실을 담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 인간을 생각하는 지혜와 학문은 변하지 않는 듯 합니다. 종교 지도자가 아니면서 그 어떤 종교 창시자 못지않게 존경받고 추앙받는 공자, 아마 그런 면에서 공자가 더욱 돋보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맑은 날 저녁에는 넓은 야외 공연장에서 막이 오르는 횡단성몽을 보러 가면 좋습니다. 시푸시가 의욕적으로 기획 제작한 이 공연은 정말 볼만합니다.
차분하게 현장에 있다고 생각하고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자는 66살의 아버지와 20살이 채 안 된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기원전 551년에 태어나 479년까지 살며 장수했습니다. 공자 일생과 사상을 주제로 50여 명의 배우들이 출연하고 마차를 비롯해 각종 소품들이 다채롭기도 하거니와 음악과 무용, 무술과 연기가 마치 살아있는 종합예술을 보는 느낌입니다. 횡단 성몽에는 4대부의 문방사우도 등장하고 전쟁 속 군무도 제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유교 문화적 아이템을 창조적으로 구현한 작품으로 보는 내내 감동적입니다. 중간에 한국 무용이 잠깐 등장하는 것이 더욱 흥미를 더합니다. 아마도 상업적으로 한국에서 공연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공연을 보고 근처 야시장에 들러 양고기 구이에 맥주를 마시는데 앞자리에 앉아있던 여자아이가 귀엽게 웃으며 친한 척을 합니다. 지갑을 뒤져보니 한국 돈 1,000원 지폐가 있었습니다. 기념으로 가지라 했더니 아주 좋아합니다. 치푸에는 격이 없이 대해주는 인심 좋은 사람들이 많아 더욱 정이 가는 도시입니다. 치푸의 밤은 더욱 행복하게 깊어가고 하늘에 뜬 달은 점점 더 밝아지는 듯 합니다. 중국 산동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엔 중국의 젖줄인 황허의 남쪽에 위치하며 주나라 이래 중원의 고도인 로양, 정저우, 카이펑, 쌍추, 안양이 자리 잡고 있는 허난으로의 대장정을 떠나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